그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어제 공개 청문회로 전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출입국 관리소가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9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한국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접수가 17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어제 공개 청문회로 전환됐습니다. 공개 청문회는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향배를 가를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위한 조사 착수를 발표한 민주당은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증인의 비공개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부터 공개 청문회를 열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증언했고 내일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 주재 미국 대사가 나섭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창과 방패로 맞서온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개 청문회를 앞두고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조사를 주도하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의 비협조는 사법 방해 혐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도 고려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통화에서 압박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25일 통화하는 동안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고 9월 11일 우크라이나 지원 보류는 해제됐다 등의 4개 사항을 요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이 통화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에 대해 회의론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18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드리머들의 운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으로 시작해 80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예상대로 보수 진보 대법관들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혜자들과 가족, 고용주, 교육기관, 커뮤니티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초기와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비난하며 프로그램 폐지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닐 고서치 판사 등 보수 성향의 법관들은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할 근거를 설명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영향을 미칠 대상자들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 폐지가 위헌으로 판결되면 신규 신청과 여행 허가도 가능하게 되며 영주권 기회까지 열리게 되지만 기각 판결이 나오면 갱신 신청은 물론 노동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단 기간에 다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들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카 폐지 반대에는 뉴욕시 정부와 이민자 단체를 포함해 고등교육기관, 복지기관, 124개 기업 등이 35개 소견서를 전했고 보수단체와 공화당이 강세인 12개 주에서도 총 6개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관 국경보호국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 관리소가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어제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 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행객을 수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 수색은 뚜렷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과 전자프린티어 재단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전역 군인, 기자, 미 항공우주국 엔지니어, 무슬림 여성 등이 있었으며 몇몇은 수색을 여러 차례 당하고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해 수색한 전자기기는 3만 3천 대가 넘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4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법원이 국경지역이 무법지대가 아니며 여행객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9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9 회계년도 방문 비자 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 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69%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7.5%를 기록한 이후 9년 내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5%포인트가량 높은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은 3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 말부터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경우 비자 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한국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접수가 17일부터 실시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11월 17일에서 2020년 2월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유학생과 단기 체류비자 소지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시작되는 1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퀸즈 플러싱 소재 H마트 유니온 매장에서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자 변경과 등록 신청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인 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를 방문해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은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작성해 여권 사본과 체류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투표소는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뉴욕 한 곳과 뉴저지 한 곳, 필라델피아 한 곳 등 총 3곳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뉴욕 투표소를 퀸즈 또는 맨하탄에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현보영 변호사와 함께 이진필 재외선거관이 부위원장, 이명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며 선관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계훈 미 동북부 한인회 연합회 전 회장이 위촉됐으며 바른미래당에서는 추천자가 없어 현재 공석입니다. 뉴욕 시형 아파트의 겨울철 난방과 온수 공급 중단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반복돼 왔는데요. 뉴욕시 주택공사는 12일 오전으로 예고했던 시형 아파트 보수 공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11일 밤 맨하탄과 브루클린, 브롱스의 총 1,631가구에 정전을 예고한 바 있지만 뉴욕 일원의 강추위로 예정됐던 보수 공사는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최저 기온이 화씨 42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수 공사를 다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추위 가운데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했던 거주자들은 걱정을 덜었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혼란과 비슷한 불편이 매년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여름 발표한 뉴욕시 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겨울 시형 아파트에서 약 3,500차례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934건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고로 거주자 5명 중 4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1월 23일의 경우 12,000명이 난방과 온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쉘터로 대비하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시 주택공사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이고 올 겨울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거주민들은 더 큰 실망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부가 수입 증대로 적자를 메꾸는 방안으로 메트로놀스 기차역 주차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TA 이사회는 이번 주 중 이 같은 인상안을 최종 확정, 통과시킬 예정으로 인상이 실시되면 메트로놀스 기차역 25곳의 주차비는 연평균 13% 오르게 됩니다. 화이트플레인스 기차역의 경우 12개월 주차 퍼밋 요금이 $114 올라 연 $1,250가 되며 해리슨역이나 다른 기차역의 경우는 미터 파킹 주차비가 하루에 75센트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요금 인상에 이은 주차비 인상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MTA는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13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번 인상에도 평균 하루 12센트가 오르는 수준이라며 주차비 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주차요금 인상 외에도 현재 토요일 무료 주차였던 것을 평일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4명 중 1명은 대학을 졸업한 뒤 5년 안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퓨 자선자금의 조사 결과 전체 미국인 중 25%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겪고 있다고 CBS 뉴스 머니워치가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를 갚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퓨 자선기금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년 내 약 24%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00 이하의 소액 학자금 대출자 사이에서 상환 불능을 선언하는 채무 불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민 1세대 미국인을 비롯해 비영리 대학을 다녔거나 유색 인종 미국인층에서 상대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상환 기일을 지연했거나 상환을 연기한 미국인들도 이자가 불어나면서 늘어난 대출금을 수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칼스테이트 노스리즈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3인조 강도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해당 학생을 마구 때린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는데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8시쯤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캠퍼스 내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한 남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복면을 한 3인조 일당은 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강도의 폭행으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기숙사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남학생을 발로 수차례 가격했고 지갑, 휴대폰, 가방 등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group of teenagers or college students at least were attacking a man out here and possibly robbed him and they were wearing masks, black masks covering their face. 약 3천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해당 기숙사에는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 측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here are securities, but I don't really find this campus to be really safe for people, for students. I feel like robberies do happen quite often here.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해자와 일당이 서로 아는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e did have word that the victim said that his name was called out. So there is a potential that the victim does know the assailants. So we're trying to now just confirm that and also put those pieces together. 범인은 모두 흑인으로 범행 시 후드티나 마스크, 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비롯해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3만 달러에 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인 64만 9,570달러의 집을 사기 위해선 매달 3,180달러의 몰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연소득이 최소 12만 7,200달러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협회 측에 따르면 남가주의 소득 대비 주택 구입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뉴저지 잉글우드의 세인트폴 교회에서 사랑의 터키 전달식을 갖고 10,000파운드 분량의 터키를 배부했습니다. 전상복 재단 회장은 사랑의 터키 쌀 보내기 캠페인이 3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인들의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터키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센터 포 푸드 액션, 구세군 잉글우드 한인교회 등 뉴저지 일원의 20여 수의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 보렐리, 스티브 마테오 뉴욕시 의원은 스태튼 아일랜드를 독자적인 카운티로 독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리 의원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은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항상 차별을 당해왔으며 불공정한 재산세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1993년도 뉴욕시에서 독립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바 있지만 주의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뉴저지 101.5 라디오 방송은 뉴저지에 사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22,000명이 넘는다고 전하며 이는 주민 10만 명당 1,600명꼴로 유병률이 전국 7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와 함께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뇌 속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70% 넘게 사라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 무기력, 팔다리의 불쾌감, 걸음걸이나 자세의 변화 등입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병원 한인건강센터는 23일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선착순 125명에 한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잉글우드 병원은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자에 한해 무료 폐암 검진도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영상 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